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근무하는 박문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뇌와 목적의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목적의식이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고유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목적의식은 우리 브레인의 앞쪽 대부분을 사용하는 놀라운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목적의식이 얼마나 우리를 지배적인 의식인가를 예를 들어주면 우리가 단 10분만이라도 목적 없이 어떤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가능한가? 단 한순간 또 우리는 놀랍게도 목적 없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가령 여러분들 재채기를 했다, 하품을 했다 해도 다 생리적 목적이 있는 겁니다. 화를 냈다 해도 감정을 전달하는 목적이 있죠. 어떤 경우도 우리는 목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단 목적 없이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정신분열증 상태 이외에는 목적 없는 행동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죠? 무슨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목적 없이 어디로 갈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모든 우리 행동은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목적 지향적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 목적 지향성의 진화라는 것은 대뇌에서 목적 지향을 내구조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동물이 필요한 대부분의 동물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은 동물 우리 바깥에 있는 겁니다. 우리 먹이 음식물이 바깥에 있고 우리가 F1을 자식을 만들기 위한 파트너도 우리 바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뭘 원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목적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내가 뭘 원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본능 시스템이죠. 내가 배가 고프다, 갈증을 느낀다, 성욕을 느낀다. 이게 바로 본능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 본능 감정 시스템이 주로 처리하는 것이 시상하부, 그 다음에 변연계, 위로 올라가서 아나전전두엽, 내척전전 위쪽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감정이 최종적으로 느낌으로 바뀔 때까지 많은 처리 과정을 거쳐서 내척전전두엽까지 올라오고, 그러면서 도대체 우리가 뭘 원하는가를 알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원하는 대부분은 바깥에 있다 그랬죠. 그럼 바깥으로 원하는 목표로 향해서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나온 것이 운동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발을 움직여서 우리가 원하는 음식물 쪽으로 몸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 브레인 전체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감각을 바탕으로서 목적 지향적 운동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러한 목적 지향성을 내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은 브레인의 구조와 기능을 철저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는 엄청난 시간이 드는 일이죠. 그러나 짧은 동안이라만 브레인 전체의 구조와 작용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인 전체는 뭘 하느냐 물으면 저는 우리 브레인은 정상적일 경우에는 목적 지향적, 그 목적은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죠.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생존을 위하고 자식을 낳고 이러한 그런 목적 지향적 운동을 만들어내기 위한 총괄적인 컨트롤 센터가 브레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 지향성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달성하는가가 사실은 사람마다 다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목적 지향성으로 가기 위해서 브레인이 진화된 시스템이 그 보상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상이 주어지면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상 시스템이 본능적으로 보상 시스템이 먼저 진화되어 온 것은 뭐냐면 즉각적 보상에 먼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게 되죠. 근데 즉각적 보상들은 그 리워드가 보상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어린 애들이 백화점에서 부모한테 장난감을 사두고 때를 쓸 때 엄마가 일주일 후에 사줄게, 다음 주에 사줄게라고 말했을 때 그게 가능한가요? 애들한테는 다음 주라는 며칠 후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보상을 지연할 수가 없죠.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즉각적 보상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좀 더 기말 시험을 잘 본다, 좋은 대학에 간다, 아주 장기적인 보상, 즉 다른 말로 하면 지연된 보상을 추구할 수 있어야만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 지연된 보상을 어떻게 우리가 획득하느냐, 이거는 상당히 복잡한 대뇌 구조 전체하고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지연된 보상이 지연됐기 때문에 보답이 굉장히 큰 거죠. 어쩌면 IQ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보상을 지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즉각적 보상 쪽으로 선택하지 않고 우리의 행동을 먼 장래에 큰 목표로 향해서 우리의 내적 자원을 전체 투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장래 꿈을 달성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5년, 10년 동안 자기의 그 목표를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전두엽의 의지적 작용이죠. 그 전두엽에서 내적 경로가 생겼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특히 전두엽에서는 우리가 그 장차 10년 후에 어떤 인간이 되고 싶은가 하는 청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게 일종의 미래의 기억이라 할 수 있는데, 미래에 자기가 되고 싶은 자아상을 이미지화할 수 있으면 그 미래의 기억 관점에서 지금의 욕망을 억제하고 지연된 보상 쪽으로 우리의 내적 자원을 투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투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전두엽의 의지력, 목표 지향적 힘이 강해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 간단히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전두엽 힘이 약한 사람의 특징이 흔히 옆으로 새고 느슨해지는 사람들이죠. 주의 집중이 약해지는 사람이죠. 어떤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 달성하기 어렵지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끊임없이 상상하고 그것의 밸류를 항상 업그레이드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현재의 자원을 그쪽으로 전체 투여할 수 있는 그 능력, 내적 경로가 형성된 사람만이 보상을 지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만 시간 동안 꾸준히 한 가지 목적으로 자기 모든 걸 올인할 수 있는 사람, 전념할 수 있는 사람,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전두엽의 의지력에서 옵니다. 그럼 전두엽 의지력은 간단히 키워지는 것이 아니고, 전두엽이 하는 일은 특히 전두엽은 기억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대뇌 피질 여러 영역에 10년, 20년 동안 학습한 장기 기억을 불러오는 영역입니다. 장기 기억을 지금 들어온 입력에 맞추어서 즉각적으로 잘 불러와야만이 우리가 환경에 잘 환경에 적응하는 거죠. 그 과정이 이제 소위 말해서 능숙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죠. 그러려면 그 전에 전 조건이 뭐냐면 양질의 우리가 양질의 학습된 기억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불러왔을 때 양질의 기억을 새롭고 독특하게 조합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창의력이죠. 창의성이라는 것은 바로 전두엽이 발달하고 오랫동안 학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인데, 왜냐하면 새롭고 독특한 기억의 조합이 결국은 창의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먼저 양질의 오랫동안 축적된 기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조합해서 전두엽에서 운동 출력을 만드는 과정을 목적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목적의식의 전체적 내과학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